빵순이의 낭독 성장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보라 테넌의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덜 상처받고 더 이해하고 싶은 엄마와 딸을 위한 대화법. 엄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왜 딸에게는 비판으로만 들리는 걸까요? 점점 멀어지는 모녀를 위한 관계 해법서라고 합니다. 마치 저를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엄마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까닭. 똑같은 말을 두고 엄마는 그것을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고 딸은 비판으로 여긴다. 이런 진흙탕을 빠져나갈 길은 없을까? 비판처럼 들리는 말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내가 플로리다주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엄마가 불쑥 물었다. 그렇게 긴 머리가 좋니? 나는 깔깔 웃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뭐가 웃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쓰고 있던 책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엄마가 딸의 헤어스타일을 비판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접했기 때문에 웃음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엄마는 비판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 아무래도 엄마가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그쯤에서 그만뒀다. 하지만 잠시 후 내가 엄마 내 머리 어때요? 라고 묻자 엄마는 주저없이 말했다. 좀 길다 싶구나. 슐라의 엄마가 딸네 집을 찾았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명랑하게 말했다. 넌 머리 빗어 넘겼을 때가 참 보기 좋더라. 아주 참해.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다. 칭찬이 될 수도 있었다. 슐라가 머리를 빗어 넘겼을 때 그런 말을 했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날 슐라는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은 너 지금 헤어스타일은 별로 안 예뻐 라는 뜻이 된다. 아이 참 오늘은 이러고 다닐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슐라의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는 기분이 상해서 물었다.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예민해? 여성들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불평은 사사건건 날 비판해요 라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과 장성한 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불평은 입도 뻥끗 못하겠어요. 뭔 말만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다. 이 두 가지 불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딸과 엄마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러나 말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쪽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 이유는 서로의 말에 담긴 메타메시지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딸은 비판으로 여기는 말을 엄마는 관심의 표현으로 여긴다. 엄마로서는 그저 제안했을 뿐, 도와주려고 했을 뿐, 생각의 폭을 넓혀줄 조언을 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와 딸 양쪽의 생각이 다 옳다. 슐라가 머리를 앞으로 내릴 때보다 뒤로 빗어 넘겼을 때 정말로 더 보기 좋은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엄마는 뒤로 넘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약 엄마의 말이 옳다면 딸이 최대한 예쁘게 보이도록 챙기는 것은 엄마의 의무까진 아니어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 선배인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이 외모를 비롯해 삶의 이모저모를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안을 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관심의 메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안이나 조언을 하면 어김없이 비판의 메시지도 전달된다. 딸이 다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엄마는 굳이 조언하거나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엄마가 자꾸만 제안하고 조언하면 딸은 엄마가 자신을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해서 민폐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언어의 화폐로 관심의 메타메시지와 비판의 메타메시지를 모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들은 꼭 둘 중 하나만 본다. 그래서 딸은 억울하게 비판받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엄마는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불길이 치솟으면 양쪽 다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 느낀다. 둘 다 강속구로 날아오는 것은 못 본다. 딴 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딸은 엄마의 비판 때문에 울분을 터뜨린다. 하지만 엄마는 딸에게 상처를 주기는커녕 딸을 비판할 의도조차 없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니 딸이 왜 신경질을 내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로서는 갑작스러운 딸의 공격에 마음이 상한다. 겉모습이 아닌 내적 성장을 알아봐 줬으면. 헤어스타일에 대한 엄마의 말에 심란해지는 이유는 비난의 메타메시지 때문만이 아니다. 엄마가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설사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엄마의 태도는 딸에게 자신이 외모보다 더 중요시하는 부분에 엄마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텔레비전에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가 딸을 대견스러워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엄마의 첫마디는 "너 머리 좀 쳐야겠더라" 였다. 그 말이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볼 때 헤어스타일은 엄마가 딸에게 비판의 말을 하게 만드는 3대 요인 중 하나다. 나머지 둘은 옷차림과 몸무게다. 경우에 따라서는 4번째 요인도 있는데 이는 다른 색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바로 양육법이다. 이제 2번째 요인인 옷차림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전국 순회 강연을 하면서 여러 도시의 지방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나는 현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방송을 녹화해달라고 부탁해서 순회 강연이 끝나고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다. 엄마는 딸이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갔다고 속상해했다. 어차피 내가 나온 방송을 죄다 본 사람은 없다는 말로 달래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내가 옷차림에 무심해서 속상해했지만 나는 엄마가 내 발언은 안 듣고 내 옷만 봐서 속상했다. 딸의 방송 복장을 지적할 일은 드물겠지만 3대 요인 중 3번째인 몸무게에 대한 염려는 언제 어디서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 내가 들었던 사례 중 가장 극단적인 일화가 하나 있다. 제니는 내게 온 가족이 다이어트에 집착한다고 말한 수많은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첫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하필이면 사흘 만에 처음으로 뭐라도 씹는 맛이 있는 식사를 하려는 찰나에 엄마가 찾아왔다. 버터 바른 롤빵을 막 입에 가져다 대는 순간 문간에 나타난 엄마가 말했다. "그놈의 빵, 내가 뺏어버린다." 물론 엄마가 미리 작정하고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어디까지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일 테지만 당시 제니는 어떻게 출산한 딸은 뒷전이고 음식의 칼로리부터 따질 수 있나 싶었다. 많은 여성들이 엄마가 자신을 비판하는 요인으로 옷차림과 몸무게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자주 거론되고 또 여러모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소재는 역시 헤어스타일이다. "내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지적하는 딸의 헤어스타일은 남들도 알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것일 확률이 높다.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오늘 아침에 머리 안 감으셨나 봐요."
감았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관찰 결과를 말로 표현할 의무까진 아니어도 권리는 있다고 여긴다. 엄마들은 왜 그렇게 자주 헤어스타일을 비판할까? 한 여성에게 들어보니 두 가지 단서가 드러났다. 매건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전문가처럼 안 보인대요. 그게 진짜 짜증나는 건 다른 사람들은 내 머리를 정말 많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다들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엄마는 본인 헤어스타일도 싫어한단 거예요. 맨날 거울 보면서 아래로 쫙 내렸다가 위로 봉긋하게 올렸다가 얼굴 밖으로 쳐냈다가 얼굴 위로 모았다가 한다니까요. 매건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알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이 워낙 많다 보니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들 머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쩔쩔 맨다는 것이다. 선택안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택하든 절대 최선일 수가 없다. 커트를 하고 나서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잘 없는 이유도, 또 커트를 할 생각만 해도 희망 못지않은 불안이 생길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는 공항의 도착 터미널에서 주 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버스 안에 있는 여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헤어스타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내가 보기에는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았다. 물론 나야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엄마라면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나는 버스 안의 남자들도 유심히 살펴봤다. 다들 헤어스타일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고 하나같이 무난했다. 남자들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다.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서 질끈 묶고 다닐 수도 있고 그냥 봉두난발로 다닐 수도 있고 아예 싹 다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엄마를 비롯해 남들 눈에는 다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꽤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특별한 관심이나 해석을 유발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닌다. 그러나 여성은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든 엄마와 장성한 딸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더 나을 것처럼 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 엄마가 본인의 헤어스타일도 싫어한다는 매건의 말에 엄마라고 해서 정답을 아는 헤어스타일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매건의 엄마가 거울 앞에서 딱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으려고 애쓰는 광경을 그려보면 많은 여성이 딸의 헤어스타일을 자주 비판하는 이유를 하나 더 알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처럼 딸도 요모조모 꼼꼼하게 뜯어보기 때문이다. 매건의 엄마가 거울을 볼 때처럼 딸의 얼굴을 본다는 데서 우리 딸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보는 그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알면 왜 많은 여성이 딸의 외모를 비판하는지, 왜 많은 딸이 엄마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지 이해가 간다. 엄마가 우리를 거울에 비친 반영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과 상충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석구석 뜯어보는 엄마의 태도는 우리의 가장 큰 걱정, 곧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사실로 밝히는 증거처럼 다가온다.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엄마의 모진 말.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엄마의 말은 사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양육법일지도 모른다. 자녀를 너무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면 건방져진다는 통념이 많은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문화권에서는 행운에 관심을 집중하면 사악한 눈이 끼어들어서 부정이 탐으로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아이를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그리스 전통 문화가 그렇고 동유럽 유대인 전통 문화가 그렇다. 스웨덴 문화에서도 아이에 대한 칭찬과 자화자찬으로 비칠 만한 말을 삼가라고 한다. 스웨덴 부모들은 아이가 잘난 척한다 싶으면 보통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라고 반문한다. 이런 문화적 풍습을 알면 당혹스럽고 고약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웨덴 태생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카리는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집을 떠나자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녀는 안부차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말 시험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엄마는 뭐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야 라고 말했다. 카리는 기분이 팍 상했지만 애써 명랑한 척하며 자조적으로 대답했다. 중년 여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자면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엄마는 너가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냐? 라고 반문했다. 카리는 가슴에 푹 비수가 박히는 느낌이었다. 이제 엄마는 그녀에게 늙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었다. 왜 엄마는 카린을 그렇게 깎아내렸을까? 그냥 약을 좀 올리려고 했다가 어긋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모름지기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대해 겸손해야 하며 부모가 그런 자세를 길러줘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마가 카린의 말을 자기 자랑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카린은 자랑할 의도가 없었으나 엄마로서는 딸에게 올바른 처신법을 가르치는 것이 엄마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행동 양식을 강요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엄마가 자녀를 기죽이는 것은 순전히 자녀가 좋은 품성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녀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기 점검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